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부자 되는 법, 돈 버는 법 관련된 영상들, 누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나? 이론 충만한 대학 교수? 테크 회사를 몇십억에 매각한 스타트업 대표? 20대 초반에 이미 스타가 돼버린 스포츠 스타? 오늘은 미국에서 2024년 가장 빠르게 유명해진 천억대 부자 알렉스 홀모지가 강조하는 부자 되기 위한 3가지 필수 요소를 알아보겠다. 왜 다른 사람 말고 이 사람 말을 들어야 하나? 왜냐면 그는 특별한 부모의 도움, 주변 환경, 커리어, 초기 자본 등의 어드밴티지나 특출난 재능 없이 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엑시트한 대표, 아티스트, 스포츠 스타 등의 부에 관련된 조언은 이미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와 환경에서의 조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겐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경우가 많다. 평범한 직업의 사람들에겐 실용적이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헷갈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알렉스 홀모지가 강조하는 부를 빠르게 축적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요소는 이렇다. 첫째, 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대로 이해하라. 두 번째, 새로운 것들을 피하라. 세 번째, 일의 퀄리티를 높여라. 이 3가지에 대한 상세한 예시와 해결법들을 제시하는데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하지만 머리를 크게 한 대 때리는 것처럼 뼈 때리는 데이터와 솔루션을 준다. 먼저 알렉스 홀모지가 누군지 간략히 소개하면 그는 1988년도에 이란 아메리칸 가족 아래 미국에서 태어났다. 반더빌트 대학 졸업 후 금융권에서 일하다 2013년도에 휘트니스 센터에서 세일즈를 담당하며 다봉금 영원으로 첫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당시 센터 내에 매트를 까고 숙식을 할 정도로 열악했지만 세일즈 실력을 검증받은 그는 피트니스 센터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짐런치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3년 안에 6개의 지점을 늘렸고 그 2년간 32개의 여러 종류의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스핀오프했다. 결국 4년 사이에 4,000개 이상의 지점이 생겼고 1,200억 이상의 세일즈를 달성했다. 그는 7개의 회사를 시작하고 매각했고 가장 큰 엑싯은 하나 약 600억 정도의 엑싯이었다. 현재 그는 알코시션닷컴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고 주로 다른 회사들의 고객 확보나 수익화 극대화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의 총 추정 자산은 1,000억 정도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3가지 필수 요소에 대해 파헤쳐보겠다. 첫 번째, 돈을 버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선 우선 일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이란 무엇인가? 과학에서는 일을 힘과 거리를 곱하는 거라 정의한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된 개념 중 또 하나는 일을 투여된 시간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맥시멈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이다. 일을 노력하는 거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럼 일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 알렉스의 정의는 일은 곧 아웃풋, 즉 결과고 결과는 볼륨과 레버리지를 곱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하며 그 한 번 한 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얻냐이다. 우린 어떻게 더 빠르게 더 많은 결과를 뽑을 수 있을까? 일을 하는 속도는 아웃풋 나누기 시간이다. 예시로 이 이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아웃풋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 그는 2020년에 140조를 벌었고 그 다음에 21년에도 121조를 벌었다. 21년 한 해 동안만 계산해도 빌 게이츠가 일생 동안 번 돈보다 더 벌었다. 굳이 쪼개보면 일주에 2조씩을 조금 넘게 번 셈이다. 레버리지는 결국 퀄리티다. 이 지렛대 시소선이 퀄리티다. 기능이 좋으니까 한 번에 훨씬 많은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 오른쪽 이 지렛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웃풋이다. 이 레버리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간략히 비교를 해보면 이와 같이 지렛대가 길어질수록 아웃풋이 로우에서 하이로 가진다. 그리고 길어질수록 힘이 상관이 없어진다. 시소를 뒤에 탈수록 상대방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지렛대가 길수록 결과물은 커진다. 이를 더하는 것은 시간과 피지컬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레버리지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늘려야 한다. 더 많은 일을 해서 경쟁자들을 이기려면 아웃워크가 아니라 아웃레버리지, 더 큰 지렛대를 이용해야 한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더 많이 버는 게임이다. 그 말인 즉슨 내가 쏟는 시간에 더 많은 지불을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포맷은 시간당으로 나누는 것이다. 최저시급 1시간에 9,620원과 같이 시간당 카운트하는 소비가 우리에겐 익숙하다. 과외 선생님을 구하던 교육 단계에서부터 프리랜서 고용과 같이 다양한 인력에 대한 대가를 시간당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우린 익숙해져 있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마라. 알렉스 홀모지는 이 차트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 그림은 어떤 일이든 변화가 생기기까지의 이와 같은 굴곡선이 나온다는 심플한 그림이다. 이 굴곡들 중 이 아래 구간을 지나고 임계점을 넘어야 성공을 하는데 항상 이 3번 위 구간에서 4번으로 빠지며 그만둔다. 예시로 친구가 어떤 업종에서 성공한 후 그 일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말을 해준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식하게 낙관적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은 그 분야에 대해 지식을 얻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레드오션이거나 들은 것만큼 쉽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허들과 힘듦이 지속되며 위기가 찾아오고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러다 4번처럼 번아웃되며 포기한다. 좀 더 자세히 예시를 들어보자. 1번은 친구가 마치 인플루언서들의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처럼 좋은 점만 얘기해주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금방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친구를 찾아가 이런 문제랑 허들들이 있는데 원래 이래? 하고 물어보면 친구는 그런 거 비슷한 거 몇십 가지 문제가 있고 난 어떤 시기에 운 좋게 잘 풀렸어. 이런 식으로 그제서야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해준다. 그럼 2번으로 옮겨진다.
이때쯤 당신은 그 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지를 하고 돈은 여전히 못 벌고 있다. 그래서 시간 대비 아웃풋은 더 낮아졌다. 그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기에 더욱더 고통스럽다. 그리고 3번 의미를 찾는 위기의 시기가 찾아온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돈의 의미는 뭐지? 이런 2, 3, 4 구간에 있다가 다른 것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 솔깃하여 다시 1번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된다. 비디오 게임과 현실이 다른 점은 비디오 게임은 바로 리셋해서 시작되지만 현실에서 비즈니스나 사업은 다시 시작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에 집중하기 전에 자기들은 통계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며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될지 간을 본다. 사실 어떤 분야가 잘 될지 모르고 어떤 산업이든 임계점이 넘으면 전부 빵 터질 가능성이 있다. 알렉스 홀무즈는 요술봉 방식을 소개한다. 내가 요술봉으로 당신의 모든 사이드 프로젝트를 다 없애버린다고 하자.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가능성이 크고 성공할 것 같은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 너무 쉬워질 것 같고 메인으로 하는 일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포맷으로 아무도 상관 안 할 핑계를 댄다. 뭐뭐 때문에 안 돼. 누구를 잘라야 돼서 안 되고 뭘 그만둬야 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 알렉스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상관 안 할 것들이고 과감히 이런 것들을 버릴 생각으로 어려운 대화와 결정들을 내려야 진짜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잘 된다고 한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코치고 자기의 조언을 들으라고 한다. 알렉스 홀무즈도 치과 에이전시, 자동차 부품 에이전시 등 9개 정도의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다. 와이프가 집 런치가 제일 잘 되고 있는데 이것에 집중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 제안에 자기도 처음에는 계속 변명과 셧다운하면 안 되는 중요하지 않는 이유를 나열했다. 그렇지만 고민 끝에 90일 정도 안에 모든 에이전시를 닫았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다 정리했다. 그 결정을 내린 이후로 12개월 뒤 하나로 월 16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 세 번째, 일의 질을 높이는 게 답이다. 통계적으로 10점 만점에 7점인 책을 쓰는 것에 비해 평점 9.5점인 책을 내려면 20배 정도의 일이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아마 9.5 정도의 평점을 받으려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로워야 하고 그만큼 내용과 구조적인 면에서 꼼꼼하고 완벽한 데이터와 여러 번의 편집, 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7점인 책이랑 9.5점인 책의 판매량은 얼마나 차이 날까? 약 1000배 정도 차이 난다. 계산해보면 20배 퀄리티 있는 일을 함으로써 1000배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내가 갈아 넣은 모든 시간에 대해 50배가 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더 잘한다는 것은 지루한 것이다. 알렉스는 자기 자신, 셀프 코치가 하라고 하는 섹시해 보이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 지루한 일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12개월 동안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많은 돈을 벌 것이라 약속한다. 지루하지만 일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 대한 산업, 카테고리별 예시를 준다. 상세 페이지를 주마다 바꾸는 것, 새로운 광고를 필요하기 전에 미리 만드는 것, 세일즈 팀과 데일리로 롤플레이 하는 것, 똑같은 직책 채용에 10개 더 면접을 보는 것, 오퍼를 더 좁게 만드는 법 등이 있다. 알렉스는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이란 없다고 말한다. 모든 소득이 노동이 들어가고 그 노동이 얼마나 액티브한지 덜 액티브한지만 나뉜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나도 시기에 따라 유행하던 핫 트렌드를 따라 여러 사업을 해봤다. 아마존의 브랜드 런칭, 해외 구매 대행, 유튜브 자동 수익화 채널 등 여러 가지의 사업을 세팅하고 수익을 냈다. 문제는 알렉스의 말처럼 나는 항상 이 임계점을 뚫기 전에 다른 일을 시작해버리는 것이었다. 이 비즈니스에 대한 믿음이나 열정이 크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과 솔깃한 마음에 다른 일들을 벌려버렸다. 알렉스의 말처럼 초반에 작업과 인력이 많이 투여된 일들은 후반부에는 큰 노동이 필요로 하지 않았다. 실제로 내가 아마존에 런칭한 제품은 광고 세팅 및 대량 생산한 재고를 미국 아마존 창고에 보내는 것 말고는 이제 시간을 거의 투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은 초반 제조 과정도 없고 자본도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품 소싱, 발주, CS 등 직원을 두어도 계속해서 매우 많은 시간과 집중을 뺏어간다. 이것은 직원을 채용할 만큼의 매출, 즉 특정 임계점을 돌파한 후에야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수동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알렉스 홀무즈는 마지막으로 처음 강조하던 세 가지를 더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한다. 첫째, 돈 버는 법은 레버리지다. 두 번째, 한 가지에 포커스해라. 셋째, 일의 질을 키우는 것이 레버리지다. 풀어서 정리해보면 결과는 양과 질의 때를 곱하는 것이다. 아웃풋을 더 원하면 더 해야 되고 하는 것 하나당에 대한 더 많은 리턴을 얻어야 한다. 그 방법은 방해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되고 다른 것에 집중을 잃어서는 안 된다. 뭐든지 시간을 투여하면 커진다. 모든 실행을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면 밖에서 남이 보기엔 당신의 성공이 쉬워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당신은 알 것이다. 그것은 몇 년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빼고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하는 결과인 것을. 오늘 영상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